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먹는 마법사라는 정통 판타지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인공 테오가 마도서를 얻게 되어 책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책에 쓰여진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책의 이해도에 따라 마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저자가 직접 쓴 원본책을 먹으면 책 주인의 몸으로 빙의를 하여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책은 동화율이 높을수록 체험을 할 때 많이 얻어가는 식인데 마치 게임 방식으로 다가와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줄거리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테오도르 밀러는 베르겐 아카데미에서 5년째 머물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는 뛰어난 필기 성적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재능인 만화 감흥력이 부족하여 실기시험에서 낙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테오를 포기하고 비난했지만 그의 담당 교수인 빈스는 테오의 지적 재능을 인정하고 실기 성적 때문에 졸업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빈스는 3학년 담당 교수이자 오서클의 마스터로 아카데미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입니다. 테오는 이미 2번의 유급장을 받은 상태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3번째 유급장을 받으면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는 몰락한 귀족 가문이 장남으로 태어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마법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나 타고난 만화 감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마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있고 도서관으로 향한 테오는 정경 마법 관련 서적을 찾아 읽으며 지식을 탐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테오는 책을 집으려다 이상한 감촉을 느끼고 왼손바닥에서 붉은 혓바닥이 나와 책을 집어삼키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 책은 고대의 마도서 글러트니로 책을 먹으면 그 지식을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오는 배가 고프다는 글러트니에게 책을 5권 먹여서 허기를 달래줍니다. 그 결과 이서클 마법 라이트닝 볼트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고 4대 원소의 친화력과 만화 감흥력도 증가합니다. 글러트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테오에게 전달하며 앞으로도 많은 책을 먹여야 그 성능을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오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졸업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베르겐 아카데미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맞이해 집으로 돌아간 가운데 빈스 교수는 학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기로 합니다. 한편 테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는 고대의 마도서 글러트니를 이용해 책을 감정하고 유용한 마법 지식을 선별해서 얻으려 합니다. 글러트니는 책을 먹고 그 지식을 테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오는 이그나이트와 매직 미사일 마법을 습득하며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테오는 알포드 벨론테스의 원본 마법서 탄도 마법학을 글러트니에게 먹였을 때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원본 서적을 통해 글러트니는 높은 동화율 85.7%를 달성하며 테오가 알포드의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오는 알포드의 몸으로 전쟁터에 서서 그의 전투 기술과 매직 미사일 비술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테오는 알포드의 비술인 매직 미사일을 사용하여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알포드의 체험을 통해 테오는 그의 고뇌와 결단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도 마법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결심합니다. 글러트니는 2권의 책을 먹으면 한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3권의 책을 먹으면 질문 없이 바로 잠에 듭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테오는 2권의 책을 먹여 글러트니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테오는 글러트니에게 마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묻고 글러트니는 마력을 보유한 물품을 포식하면 테오의 마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외부에서 물품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테오는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테오는 아카데미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신뢰해주는 빈스 교수를 찾아가 외출 허가증을 요청합니다. 외출 허가를 받은 테오는 베르겐시 외곽의 안매상을 찾습니다. 그는 안매상에서 저주받은 물건과 미감 정품을 찾아내 글러트니의 능력으로 감정하고 마력을 얻으려 합니다. 안매상 주인 카니스와의 흥정을 통해 테오는 미감 정품을 감정해주고 저급 아티팩트를 받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테오는 감정사로서 안매상에서 다양한 물건을 감정해주고 그 대가로 저급 아티팩트와 저주받은 물건들을 받습니다. 안매상과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테오는 기숙사로 돌아와 받은 물건들을 글러트니에게 먹이며 마력을 증가시킵니다. 책을 먹었을 때는 강제로 지식을 몸에 새긴다는 느낌이라면 마력 물품인 아티팩트를 먹고 나면 그 마법을 다루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느낌입니다. 특히 저주받은 물건은 글러트니의 능력으로 인해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주를 남긴 인물의 기억이나 경험을 일부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아티팩트를 먹인 후 테오는 마력의 급증을 느끼고 3번째 서클을 형성하기 위해 집중합니다. 비록 완전한 3서클은 아니지만 테오는 꾸준히 마력을 늘리면 졸업장은 문제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테오는 겨울방학 동안 신체를 단련하며 알포드 벨론테스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마법사가 마법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단련해야 함을 깨닫고 꾸준히 훈련합니다. 드디어 그는 3서클 마법사가 되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점에 섭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오자 테오도 학업을 재개합니다. 그는 연금술 수업에서 버나드 교수의 적의를 마주합니다. 버나드 교수는 속으로 테오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줍니다. 하지만 테오는 복잡한 공식을 모두 풀고 정확한 답을 도출해냅니다. 이로 인해 버나드 교수는 충격을 받고 학생들은 놀라게 됩니다.
테오는 마법 전투 수업에서 가르시아 카토와 대결하게 됩니다. 가르시아는 테오를 무시하며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지만 이를 막아내고 반격하여 승리합니다. 그의 실력의 학생들은 경악하고 빈스 교수도 테오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가르시아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티팩트를 사용해 강력한 마법을 시도하지만 테오는 이를 막아내며 다시 승리합니다. 빈스 교수는 가르시아의 규칙 위반을 알아채고 그를 처벌합니다. 방과 후 테오는 빈스 교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연구실로 향합니다. 최근 급격히 향상된 테오의 기량을 의심하는 빈스 교수는 그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테오는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껏 자신을 믿어준 빈스 교수에게 글러트니의 존재를 털어놓습니다. 빈스 교수는 글러트니 같은 마도서들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스 교수도 이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빈스 교수는 테오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맹세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신뢰를 확인합니다. 빈스 교수는 테오에게 정령과의 계약을 맺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희귀한 마법책을 주고 테오는 글러트니를 통해 대정령사 무르달 헤르세임의 대지의 정령 미트라와 계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오는 대지의 속성 친화력을 얻고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테오와 빈스 교수는 마법경연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도 마나빌로 향하기로 합니다. 마나빌로 가는 30대의 집마차와 몇백 명의 인원이 이동하는 상단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상단의 고든 행수는 테오와 빈스 교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행렬의 선두로 나아갔습니다. 고든이 내준 마차는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테오는 아카데미를 벗어나 나둔 산맥을 구경하게 된 것에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테오는 정령 미트라를 불러내어 교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저기를 품은 존재를 감지하고 감지 마법을 사용했지만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속을 살펴보기 위해 미트라를 보냈고 홉고블린들이 땅굴을 통해 지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행렬의 선두에서는 빈스 교수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정면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홉고블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빈스 교수는 오서클 마법사의 위력을 발휘하여 불기둥을 솟아오르게 하고 홉고블린들을 태워 죽이며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마법 덕분에 선두의 용병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테오는 후미를 지키기 위해 정령 마법을 사용하여 진흙탕을 만들고 홉고블린들을 진창에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사용해 진흙을 돌로 변하게 하여 홉고블린들을 묶어놓았습니다. 용병들은 테오의 지시에 따라 홉고블린들을 처치했습니다. 이때 테오는 강력한 홉고블린의 우두머리 홉고블린 치프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홉고블린 치프는 보통 홉고블린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존재로 키가 2m에 육박하며 통솔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뛰어난 마물입니다. 전투는 치프가 테오에게 강력한 창을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테오는 가까스로 피하며 필사적으로 치프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지의 정령 미트라의 도움을 받아 치프의 발밑에 구덩이를 만들고 그 틈을 타서 파이어볼을 발사해 치프의 옆구리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치프는 여전히 전투력을 잃지 않고 테오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테오는 치프의 다음 공격을 예상하고 미트라의 힘을 빌려 지면에 또 하나의 구덩이를 만들어 치프를 다시 한번 방해합니다. 그 순간을 틈타 테오는 마탄을 준비하여 치프의 미간을 겨냥해 발사합니다. 그러나 치프는 본능적으로 손도끼를 들어 마탄을 막아내고 테오의 공격은 치프의 머리에 큰 상처만 남기고 치명상은 입히지 못합니다. 전투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테오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마탄을 준비하며 치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합니다. 치프는 창을 다시 한번 던질 준비를 하며 테오에게 달려듭니다. 테오는 3개의 어스월 마법을 동시에 발동해 방어벽을 만들고 치프의 창을 막아냅니다.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 테오는 허공에 떠있는 치프를 겨냥해 마지막 마탄을 발사합니다. 이번에는 치프가 피할 수 없었고 마탄은 정확히 치프의 머리를 꿰뚫습니다. 치프는 결국 쓰러지고 테오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로 인해 용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테오의 용맹함을 찬양합니다. 테오는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힘을 증명하며 나둔 산맥에서의 첫 실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테오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테오가 빈스 교수에게 글러트니의 존재를 알려주는 게 우려스러웠으나 빈스 교수는 글러트니 마도서가 책과 아티팩트를 일정 수량 먹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점을 알게 되고 6서클에 이르는 답을 구하려고 테오에게 많은 마법서와 무구를 지원합니다. 테오는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고 빈스 교수도 실력이 올라가니 서로 윈윈인 셈이죠. 손바닥에 흡수된 글러트니 마도서가 살아있는 것처럼 혓바닥이 나와서 책을 먹는 표현이 재밌고 글러트니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감정 능력이 생겼는데 봉인이 풀릴 때마다 다양한 능력들이 해금되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테오가 3서클에 들어서고 나서 이를 모르던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서 테오를 창피 주려고 어려운 마법들을 문제내고 보란듯이 문제를 풀어서 독자들에게 사이다를 느끼게 의도했지만 보통의 학원물에서 많이 나오는 전개라서 조금 식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유치하게 느껴져서 제 생각에 이 내용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정통 판타지 소설인데 작가의 필력도 준수하고 마도서 글러트니를 게임처럼 재밌게 적용시켜서 읽을 만한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